더드림 SNC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연이틀 밀렸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좀 오늘도 이 무지수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에다가 뭐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가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이제 대출 위험 상승 등을 좀 이유로 미국 10개 지방 은행들의 좀 등급을 강등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피치뿐만 아니라 무디스마저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투심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올해 봄쯤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좀 시작했던 이런 금융 위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까지 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엑슨모빌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이제 미국 7월 CPI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점, 그리고 주요 곡물들의 가격이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3.3%,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뺀 이제 근원 CPI만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드 의원들 몇몇이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를 좀 지켜본다는 이런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고용 지표는 둘째치고라도 이번 달에 발표되는 이런 물가 지표들이 저는 좀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느리기는 했어도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흐름은 확실히 좀 보여줬었거든요, 시장이. 근데 이번에 이번에 발표한 CPI나 내일 발표하는 PPI 발표는 좀 예상치에 딱 부합만 해줘도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너무 빠르게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또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에다가 미국의 휘발유 재고까지 좀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WTI 같은 경우에는 1.8%,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1.4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추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때 다시 한번 배럴당 $100를 넘기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다가 오늘 좀 이제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좀 많이 폭등을 했었죠. 이런 점도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반도체 이런 세 개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미국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해서 악용하려는 이런 우려 국가들에게 미리 선제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중국은 미국의 우려 국가가 됐습니다. 홍콩이나 마카오도 좀 포함을 해가지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뭐 AI나 양자기술, 반도체 관련된 중국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이런 미국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 등을 이제 좀 신고를 해야 되고,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이제 투자를 금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거는 뭐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다, 디리스킹 차원의 결정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 이런 결정을 쉽게는 좀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또 히토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하단 자막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등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투자 제한 행정 명령을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쪽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디플레이션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유가가 올라갈 분위기가 아닌데도 오펙 플러스에서 어쨌든 공급 쪽을 좀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유가도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 오늘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엔비디아가 간밤에 4.7% 이렇게 빠졌잖아요. 또 이런 안 좋은 뉴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나 빠졌고 마이크론도 1% 넘게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어제는 뭐 좀 올랐습니다만 오늘 조금 악영향을 장초반에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블록스 이게 게임 플랫폼 업체인데 어제 주가가 아주 많이 빠졌네요. 네, 로블록스가 어제 21% 넘게 좀 빠졌습니다.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들한테 좀 인기 있는 이런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분기보다는 22%나 증가를 했지만 그만큼 이제 좀 손실폭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 그리고 이용 평균 일일 이용자 수가 25%나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한 명당 평균 예약 매출이 3% 감소한 점이 좀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에드부시의 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블록스의 매출은 좀 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이익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10대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게임에 돈을 쓰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디즈니도 방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면 층에서는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력 사업인 OTT 부문에서는 이제 구독자 수가 7.4%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리그인 크리켓 리그 중계권을 좀 상실한 게 구독자 수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북미 내에서도 이제 구독자 수가 좀 소폭 이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OTT 사업에서 손실이 누적이 되니까 콘텐츠 제작을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인력을 감축하는 이런 구조조정 덕분에 좀 순손실은 큰 폭으로 줄였다는 점인데요. 뭐 앞으로도 인력을 줄이고서 콘텐츠 예산도 뭐 55억 달러 가량 줄이겠다고 합니다. 디즈니 측에서는. 자, 그리고 오늘 펜 엔터테인먼트가 잠시만요. 자, 펜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좀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디즈니의 자회사인 이 ESPN이랑 10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스포츠 베팅 사업을 좀 키워갈 예정입니다. ESPN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이제 스포츠 베팅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펜 엔터테인먼트로부터 15억 달러를 현금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5억 달러는 펜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런 신주 인수권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소식에 오늘 드래프트 킹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급락했다. 경쟁사인 드래프트 킹스는 오늘 좀 급락했다. 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즈니 관련해가지고 이제 3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 OTT 회사들 우리 주가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먼저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자, 미국 쪽에서 지방은행 이슈 때문에 뭐 미국 은행들도 좀 빠지고 있어서 우리 은행도 오늘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뭐 엑슨모빌이나 이런 주가들이 좀 에너지 주식들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관련해서는 반대쪽에 있는 항공주들이 좀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또 간밤에 항공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공주 좀 조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골드만삭스에서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태양광 업체 상승률이 한 50%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태양광 업체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3% 넘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 태양광 업체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달러 대비 달러로 보니까 벌써 이제 3만 불대 조금 멀어지네요. 네, 이제 3만 달러 근처까지 좀 왔었다가 지금은 2만 9천 달러에서 좀 움직임이 있는데, 아무래도 무디스가 이제 미국 중소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좀 하향함에 따라서
대체 자산으로 좀 부각받으면서 어제 이제 3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다라는 이유였었고,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발표되는 지금 구간에서 좀 추세를 돌려줄지 이런 변곡점이 확인이 될지 좀 확인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발표되는 이 7월 CPI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난달처럼 별다른 움직임이 좀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더 크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지금 흐름이 좀 전반적으로 약반등 나와주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따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금방 윗골이 달고 이제 음봉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할 시점은 아니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 나가면서 본인이 생각한 목표가, 순저가 터치하면은 꼭 매도를 하시고, 뭐 욕심은 금물이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데 말이죠. 최근에 보면 감독 체계도 조금 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 관련해서 ETF 상품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페이팔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좀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페드 측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이런 은행권을 상대로 새로운 감독 체계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운영 위험, 그리고 사이버 보안 위험, 유동성 위험, 불법 금융 위험, 뭐 소비자 보호 위험 등 이제 각종 위험 요인들을 확실하게 통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페드에서도 이번 감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금융 혁신을 좀 빠르게 가져오면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 보장을 위해 이런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 테라나 루나 같은 사례를 보고 발빠르게 좀 대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빠르면은 올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뭐 바네크 같은 이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뭐 7월에만 8개의 신청서를 좀 제출했기 때문에 글로벌 ETF 전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SEC가 이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이번 가을까지 9건의 신청을 한꺼번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블랙록 CEO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라 가지고 SEC 의장이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 신청들을 좀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같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혜성 전문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